아무래도 처음에 마음가짐을 굳게 다잡아놔도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뭔가 굳은 의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꾸준함, 뭐 혹은 본인만의 성실함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메디컬 계열을 희망하거나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 부담감 자체에 더해서 들어가는 그 과목의 단위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했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뭔가 리프레시 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한강 놀러 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해소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꿀팁이랄 게 별로 없어요.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수험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무리하게 잠 줄이는 거를 조금, 제가 원래 잠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6시간을 그거보다 적게 자면 수업 시간에도 졸고 혹은 자습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수험생이라고 해서 똑같이 학생인 거는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잠을 무리하게 줄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같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본인만의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서머를 하이퍼에서 다녔었는데 그때 서머 때 뭐 여름방학에 좀 더 모의고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들도 있고 뭐 자습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면접 캠프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는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듣고 면접은 어차피 수능 끝나고 준비할 거고 빠르게 준비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굳이 힘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 하이퍼 학원 면접 캠프를 신청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메디컬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서도 면접 캠프를 같이 병행을 했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일반고 출신이다 보니까 메디컬 서류 기반 면접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면접 캠프와 여기 하이퍼에서 진행했던 면접 캠프에서 제가 대응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을 엄청 물어보셨었는데, 하이퍼는 오히려 제 생기부에 있는 걸 물론 물어보셨지만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대답하면 그 대답에서 또 제가 답변하기 힘든 딜레마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만의 답변 루틴 같은 거를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분들이 아니게 되면 순간순간 제가 뭐 순발력을 발휘해서 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말하기 실력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가 좀 웃긴 게 좀 혁신 교육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1학년 때부터 각종 토론 수업의 발표 수업 혹은 제 생각을 실제로 논술해보는 논술 수업이나 학년 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글로써 정리를 하면 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고 정돈돼서 표현할 수 있었고, 발표를 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하기 실력이 같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노하우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노하우라고 말할 만한 건 대본을 안 만들었던 것,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발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도 대본을 많이 안 만들었는데, 이 대본 만드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걸 이제 엄청 막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본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본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외우게 되면은 제가 외우지 못했고 혹은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날 때 좀 낭패를 보고 당혹스러웠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대본을 안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은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다를 보여줘야 하는 일종의 발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본을 만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질문이랑 연관이 되는데 대본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면접장에 가면은 어차피 기억이 안 날 거고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뜨문뜨문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외우지 못한 부분이랑 외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면접관 분들께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대본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불안하고 외워야 조금은 편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키워드 중심이겠죠? 이게 키워드라고 해서 막 안락사 같은 굉장히 뻔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안락사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특히 개개인의 선택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답변의 키워드는 선택권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저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더라도 타인이, 즉 우리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권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그들의 생명 선택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우리의 생명 선택권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들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선택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관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게 보시겠죠? 왜냐면 선택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통일되어 있고 그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근거들을 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면 모든 답변을 외우는 부담감도 없고 오히려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게 평범한 일반고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과학 중점 학교나 자사고 친구들처럼 막 엄청 휘황찬란한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거의 자신감이 별로 없었고 특히 제 장점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하이퍼에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부모님 앞에서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시 말해 제가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면접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걸 못 고치고 갔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도 자기소개 이후에 처음 받은 질문이 이 장점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장단점이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성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원한 대학교 자체가 크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또 요즘 면접 트렌드 자체가 압박 면접으로 학생들을 조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을 열심히 해주고 준비해온 걸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게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억에 남는 질문 자체는 없었어요. 생기부 내용 처음에 조금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대학 와서는 뭘 배우고 싶은지 되게 뻔한 질문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질문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제가 머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짧은데 실제로 수험 생활할 때는 조금 더 짧았고 생기부 자체도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뭘 엄청 겸직을 많이 한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를 남자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처음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면접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혹은 내가 자기 PR을 하면서 면접관 분들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PR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감도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서류 기반 면접 자체가 어쨌든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에 대한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이 숙지하는 과정 자체가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읽고 자기가 한 활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어쨌든 큰 틀 자체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이런 활동을 얘기하면 PR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자기 PR 관련해서 가끔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대단한 실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다, 이만큼 잘났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건가? 조금 약간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웅장하고 대단한 실험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서류 기반이나 MMI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사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대단한 실험을 해봤자 교수님들 눈에는 그렇게까지, 어차피 저희는 중졸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뭘 배웠고, 혹은 무엇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은 저는 철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처럼 조금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를 진로랑 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진리를 탐구한다거나 인간의 인성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성장이나 도덕적 인격의 함양 같은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의사의 가치관, 혹은 의사의 가치 있는 삶, 혹은 의사의 이타적인 삶과 연관지어서 말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께 어필을 하면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겠죠?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5학년 학생분들 모두 화이팅!